지금 이 순간 은 시장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단 하나죠. 버블이 터졌다. 121달러였던 가격이 64달러로 반토막 났고 언론은 일제히 고평가론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간 데이터를 파고들어 본 결과 이건 은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빚내서 은을 산 사람들이 한꺼번에 쫓겨난 개미털기 사고였거든요. 지금부터 실물 시장 데이터로 증명하겠습니다. 이 폭락의 진짜 정체를요. 코맥스라는 미국의 대형 은 선물 거래소에서는 단 5%의 돈만 내고 거래할 수 있어요. 내 돈 5%, 남의 돈 95%를 빌려 쓰는 구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0만 원으로 1900만 원어치 은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려 19배 레버리지예요. 은값이 5%만 올라도 원금이 2배가 되니까 달콤하죠. 30대 직장인 김대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대리는 퇴근 후 200만 원을 코맥스에 넣고 3,800만 원어치 은을 샀습니다. 은값이 10% 오르자 400만 원 수익이 났고 김대리는 자신이 천재라고 착각했어요. 문제는 반대 상황입니다. 은값이 단 5%만 떨어져도 김대리의 200만 원은 그 자리에서 증발해요. 원금이 사라지면 거래소가 자동으로 김대리의 물량을 시장에 던져버립니다. 버틸 기회 따윈 없어요. 잠깐만요. 제가 돈 더 넣을게요. 라고 말할 시간조차 주지 않죠. 19배 레버리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수익은 19배로 불어나지만 손실도 19배 속도로 찾아오거든요. 이번 폭락은 바로 이 구조에서 시작됐어요. 김대리 같은 사람들이 수만 명 있었고 그들이 동시에 쫓겨나면서 시장이 무너진 겁니다. 투자자의 원금이 바닥나면 거래소가 물량을 강제로 시장에 내던지는 마진콜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값이 110달러에서 105달러로 떨어지자 첫 번째 그룹이 청산당했고 그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은 100달러로 추가 하락했죠. 그러자 100달러 근처에서 버티던 두 번째 그룹도 원금이 증발하면서 또 청산당했어요. 이 매도 물량이 가격을 95달러로 끌어내리고 95달러는 다시 90달러를 만들었습니다.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진콜 도미노입니다. 은의 가치가 나빠서 떨어진 게 아니라 빚으로 산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쫓겨나면서 생긴 폭포수 하락이었던 거죠. 영화관에 불이 났다는 소리에 사람들이 좁은 출구로 몰려 압사 사고가 나는 것과 똑같아요. 영화관 건물은 멀쩡한데 출구가 좁아서 사람들이 다친 겁니다. 이번 121달러에서 64달러 추락도 마찬가지예요. 은이라는 건물은 멀쩡한데 빚긴 투자자들이 좁은 출구로 몰려 짓밟힌 겁니다. 거래소는 위험 관리를 위해 증거금 비율을 5%에서 8%로 올렸어요. 그러자 자금 여력이 부족한 트레이더들이 즉시 청산당했죠. 거래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8%에서 11%로 다시 15%로 최종적으로 18%까지 끌어올렸어요. 증거금이 오를 때마다 한 계층씩 투기꾼들이 시장에서 밀려났습니다. 5%로 시작한 사람들은 8%에서 날아갔고 10% 여력을 가진 사람들은 15%에서 쫓겨났어요. 18%까지 버틴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썼던 투기 세력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전멸했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가격이 낮아질수록 더 큰 마진콜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80달러일 때 청산당한 물량이 가격을 70달러로 끌어내리고 70달러는 다시 60달러를 만들었죠. 기계적 시스템이 바닥을 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작동한 겁니다. 건물은 멀쩡한데 안에서 빚내서 구경하던 사람들만 서로 엉켜 쫓겨난 거예요. 지금 시장에는 투기꾼이 아니라 진짜 돈을 가진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미결제 약정은 현재 시장에 남아있는 선물 계약의 총수예요. 이게 많으면 시장이 과열됐다는 뜻이고 갑자기 줄어들면 누군가 강제로 쫓겨났다는 신호죠. 은값이 고점일 때 미결제 약정은 17만 6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폭락 직후 13만 7천 계약으로 떨어졌어요. 약 3만 9천 개의 계약이 증발한 겁니다. 이게 장기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한 물량일까요? 아니에요. 장기 투자자는 고점에서 팔지 폭락장에서 손절하지 않거든요. 이 3만 9천 계약은 전부 마진콜 당한 투기꾼들의 강제 청산 물량이었습니다.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약한 손들이 털려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쁜 소식일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장이 깨끗하게 청소됐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시장에는 자본력과 확신을 가진 강한 손들만 남았어요. 빚으로 은을 사는 사람은 없고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사람들만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런 청소 작업 이후에는 새로운 상승장이 시작됩니다.
대규모 청산 물량이 쏟아진 지점은 딱 50달러 근처였어요. 이 가격대가 왜 중요하냐면 수십 년간 넘지 못했던 심리적 저항선이거든요. 1980년에 은값이 50달러를 찍었고 2011년에도 50달러 근처에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에게 50달러는 상승의 끝으로 각인돼 있어요. 여기가 천장이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공포가 DNA에 박힌 거죠. 그런데 지금 은값이 50에서 70달러 위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면 이건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옛날의 천장이 이제는 새로운 바닥이 된 거예요. 1층 천장이 2층 바닥이 되는 건축 구조처럼 가격대가 완전히 한 단계 올라선 겁니다. 이 바닥 확인 과정이 끝나면 떠났던 트레이더들이 다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해요. 아, 이제 50달러는 바닥이구나. 여기서 사면 안전하겠네 라는 확신이 생기거든요. 현재의 하락은 끝이 아니라 대기 중인 엄청난 매수세가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 숨죽이고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만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중구외근 선물 시장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발견됐거든요. 상승장에서 미결제 약정이 급증했다가 폭락장에서 급감하는 구조가 미국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이건 특정 거래소의 실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태평양 양쪽 두 대륙에서 동시에 벌어진 전 지구적인 레버리지 청산 작업이었던 거죠. 중국 트레이더들도 빚내서 군을 샀고 미국 트레이더들도 빚내서 은을 샀어요. 그리고 둘 다 동시에 마진콜을 당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에요. 은의 수요와 공급, 산업 구조, 희소성 같은 본질적 가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단 하나, 종이 은에 붙어 있던 거품 낀 레버리지 뿐이에요. 실물 은은 그대로인데 빚으로 부풀려진 가짜 수요만 사라진 겁니다. 전 세계적인 기계적 시스템 사고가 끝난 뒤 은의 실질적 가치는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종이 시장인 선물 시장 넘어 전문가들이 실물을 주고받는 런던 실물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여기서 충격적인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은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리스 금리가 평소 0%대에서 최근 연 4.5%까지 폭등한 거예요. 2023년부터 2024년 내내 평온했던 금리가 갑자기 4.5%를 찍었다는 건 실물 시장에 은이 없다고 비명을 지르는 상황입니다. 은행이나 거래소가 은을 보유하고 있으면 굳이 높은 이자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4.5%라는 건 제발 은 좀 빌려주세요. 이자 많이 줄게요. 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선물 시장에서 가격이 64달러로 폭락할 때 진짜 전문가들은 사상 최고 수준의 이자를 내며 은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조미 가격은 하락했지만 실물 시장은 극심한 공급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화면 속 숫자는 내려가는데 창고 안 은은 사라지고 있는 기형적 괴리죠.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사람들은 불 꺼졌대라고 믿는 격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은 보관비 때문에 미래 가격이 더 비싼 콘탱고 상태여야 해요. 오늘 문 1kg을 100만 원에 사면 1년 뒤 인도분은 창고비 때문에 103만 원쯤 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 상황입니다. 당장 오늘 받는 M은 가격이 1년 뒤보다 훨씬 비싼 극단적 백워데이션 현상이 발생했어요. 현대 데이터상 최저 수준으로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구매자들이 웃돈을 줘서라도 실물을 당장 내놓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1년 뒤? 그딴 거 필요 없어. 지금 당장 은 달라고. 이런 상태예요. 1년물 스왑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 박혀 있다는 건 실물 시장이 속삭이는 게 아니라 절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관이 쉬운 원자재인 은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역사적으로 매우 드물어요. 석유나 곡물처럼 상하거나 보관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은은 그냥 창고에 쌓아두면 되는데 그런 은조차 당장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강력한 상승 신호예요. 미국 코맥스의 즉시 인도 가능한 은 재고는 6개월 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입니다. 중국 상하이 거래소의 재고 역시 1200톤에서 350톤 수준으로 쪼그라들며 유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50%나 폭락했으면 수요가 줄어야 정상이잖아요. 비싸니까 안 사야지 하는 게 경제 원리인데 창고의 은은 폭락 전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태양광 공장이나 조폐국 같은 실물 구매자들이 이번 폭락을 역대급 세일로 보고 싹쓸이 중이라는 겁니다. 121달러 줄 뻔했는데 64달러에 살 수 있네? 지금 안 사면 바보지. 이런 심리로 대량 매수에 나선 거예요.
화면 속 가격은 억지로 눌려 있지만 아래의 용수철은 재고 감소로 인해 더욱 강력하게 압축되고 있습니다. 용수철을 세게 누를수록 튀어오를 때 더 강하게 튀어오르잖아요. 지금 M은 시장이 딱 그 상태예요. 중국은 2026년부터 은 수출 통제를 시작했어요. 전 세계 정제 은의 70%를 생산하는 나라가 자국 내 은을 가두기로 결정한 겁니다. 미국 역시 2025년 11월에 은을 중요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며 국가적 관리 대상으로 격상시켰어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두 나라가 동시에 은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은이 더 이상 흔한 금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흔한 자원을 전략 자원으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석유, 희토류, 반도체처럼 국가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인 것만 전략 자원이 되거든요. 은의 희소성과 필수성이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은 겁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5G 통신, 국방산업 어디에나 은이 들어가요.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될수록 은의 전략적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미결제 약정 감소, 리스 금리 폭등, 재고 하락, 정부 정책이 동시에 겹치는 현상은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에너지 응축 단계예요. 이번 폭락은 펀더멘탈의 붕괴가 아니었어요. 과도한 빚으로 춤을 추던 투기꾼들의 리셋 과정이었습니다. 70달러 부근이 새로운 구조적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하락을 주도했던 매도 힘은 이미 소진됐어요. 가격은 싸졌으나 물건은 더 구하기 힘들어진 기형적인 괴리는 머지않아 폭발적인 가격 반등으로 해소될 겁니다. 시장이 옛날의 천장 50달러를 잊고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순간 LM은 광산주를 포함한 시장 전반에 재평가가 일어날 거예요. 진짜 신호는 화면 속 가격이 아니라 은이 부족하다고 외치는 실물 시장에 있습니다. 회복의 순간에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핵심이에요.